예. 자, 여러분 교재 486페이지. 오늘은 모의고사 7회 결산 문제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1번에 있는 건 했고요. 2번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자료 설명 1번에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현운송의 주식이 2,000주가 있는데 장부가 한 주당 1,500원이에요. 그런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평가 금액이 1,600원. 100원 올랐네요. 그 다음에 에리거울은 1,000주가 있는데 장부 금액은 주당 2,000원인데 평가 금액은 주당 2,400원이에요. 400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한 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0주인데 1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2,000 곱하기 100 해서 20만원이 자산 증가했죠. 26만원 같으네요. 20만원이. 그 다음에 1,000주인데 주당 400원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은 4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4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다가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금액, 하락했으면 하락한 금액을 곱하기 하면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60만원이 나왔습니다. 60만원만큼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자산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되고 금액은요 60만원이고요. 대변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네, 맞아요. 평가이익이죠. 평가이익이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요 1번은 수동 분계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무슨 음료 해가지고 금액을 이 세 개를 모두 합친 것이 이만큼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40,500,000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추가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 결산으로 하는 게 편해요.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를 보면은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랬네요. 그래서 요 1번은 수동 결산으로 하고요. 2번은 자동 결산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를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지난 시간에 소모품 정리한 결산 분계 보이네요. 그 밑에다가 차변의 107번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6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가 905번입니다. 금액은 6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먼저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계산. 주식수 곱하기 요 차이. 얼마가 가격이 올랐는지 또는 얼마가 가격이 떨어졌는지. 계산을 먼저 정확히 하시고 나서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려면 이렇게 내는 수가 있습니다. 예. 수행과제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연 운송거, 저걸 우리 주식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에리 거울 거, 이걸 각각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계를 2개로 전표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아까 저기 100원 곱하기 2000주 해가지고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요거 하나 입력하고 또 에리가 올 걸로 해서 또 하나 전표를 또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또 단기 매매증권 1000주 곱하기 400원 해가지고 40만 원이었죠. 4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0만 원. 이렇게 2건으로 입력하는 것을 얘기할 때 수행과제에서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2건으로 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거나, 지금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아무 말이 없거나 또는 하나로 전표를 입력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했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한 건으로 하는 게 간단하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아무 말이 없는데 이것을 종목별로 내가 40만원, 20만원 따로따로 했다. 상관없어요. 결과는 다 맞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 말이 없으면 한 건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종목별로 하세요. 그러면은 종목별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 계산부터 정확히 하시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가야죠. 자산 감소니까.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두 종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자동결산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확인하신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40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수동결산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그 단기 매매증권 입력한 그 다음 줄에다가 요 4천 수동결산으로 하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서 할 수가 없어. 여기 와서 계산을 해봐야 돼. 매출 원가를. 이 수동결산은 매출 원가를 발생시키는 그런 그 분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이걸 더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준 기말상품 재고액 4,050만 원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요 금액으로 231-222000 대변의 상품 231-222000 요렇게 분계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계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결산이 훨씬 쉽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 한번 가보세요. 일반전표 12월 31일 걸 조회해 보시면 그 상품 매출원가 분계 여기 와 있잖아요.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231-222000 대변에 상품 231-222000 이렇게. 근데 이걸 계산을 내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전표 입력하지 마시고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결산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는 처분 예정일을 이렇게 22년, 예정일은 23년이겠죠. 연도는 23년으로 고쳐서 입력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로 입력하고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네, 이거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계속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손익계산서를 딱 열어가지고 12월 이렇게 조회를 하고요. 밑에 가가지고 당기순익 571 225 783이구나 하는 거 확인하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불러와도 되고 예 해도 되고 아니요 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처분 예정일을 2023년 0228 처분 확정일은 2022년 0228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줘요. 확인. 확정일은 안 넣어도 되죠? 처분 확정일. 네. 처분 확정일은 여기서 뭐 넣으라는 말은 없으니까 비워놔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기의 처분 확정일은 이미 지금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작성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2년 12월 31일 그 결산 정리를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의 처분은 전기의 성과를 가지고 처분하는 것은 당기 주주총회 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주주총회 날짜로. 그래서 여기 28일로 돼 있으면 여기도 2022년 2월 28일로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지금 이것만 처분 예정일만 자료를 주었는데 처분 확정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총회라는 건 매년 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이거 언제 했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나요? 처분 예정일이 2023년. 예, 그게 또 말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23년이 처분 예정이라면 당기 결산 결과를 가지고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처분을 예정한다. 언제 하냐면 다음 주주총회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주총회는 언제 하냐? 내년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시험 문제에서 처분 예정일이 2022년도라고 나올 리가 없어요. 예, 2022년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 12월 결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분 예정은 내년도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그래서 이렇게 고쳤어요. 자,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확인. 자,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에러 없이 조회가 되면 무사히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여기 처분 예정일 2022년이라는 것은 여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입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산 문제까지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득점을 하기 위한 수행 평가 요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식품의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별이 식품이에요. 그러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사업장 세무서는 서대문이다. 네, 서대문 맞네요. 여기 13번에 나와 있죠. 서대문 세무서. 업태는 도소매업이다. 맞네요. 여기 도소매업. 전자계산서 발행 이메일은 이렇게 된다. 추가사항에 가봐야죠. 예, star22 빌36524.com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을 3번이다 하고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메일 와가지고 한번 모의 시험 보셨어요? 대부분 보셨죠? 답안 이렇게 객관식으로 돼 있는 것도 모의 시험에 나오던가요? 이렇게 보기 1, 2, 3, 4 있는 거? 그거 어때요? 마우스 클릭하면 답이 달리죠? 그렇죠? 답을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클릭하면 되죠. 만약에 답을 바꿔야 되겠다. 4번이다. 그러면 4번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다음에 2번. 12월 말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건 거래처 원장 가야 되죠. 거래처 원장 가봅시다. 12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앞에 날짜는 관계없습니다. 뒤에 날짜만 12월 31일이 되도록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먼저 103번부터 보통예금 엔터 하셔가지고 국민은행 6110-050 맞았습니다. 미지급금을 위에 가서 개념과목만 미지급금으로 바꾸세요. 253번이거든요. 코드 모르면 검색하시면 되고 국민카드 2143000 맞았고 미지급금 나머지 다 미지급금이네. 예. 삼성카드가 미지급금 잔액 없어요. 없기 때문에 3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월별 미수금 및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총개념 원장이 빠르게 했을 것 같아요. 총개념 원장이 좀 빠릅니다. 네, 총개념 원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요? 동우소프트 350만 원.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뭔가 동호소프트 관련된 그 전표 입력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은 모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3번은 총개념 원장을 가가지고요. 미수금 클릭하시고 6월 달에 잔액난 78250 맞았네요. 또 10월 클릭하셔가지고 저 끝에 잔액난 330만원 맞았네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에 있죠. 부채에 미지급금 253번 클릭하셔가지고 8월 76 658 300 맞네요. 390.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요. 10월 틀렸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4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네. 결과가 만약에 틀렸다. 저하고 답이 틀린 것은 저하고 전표 입력이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전표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전표 입력을 틀렸다고 하면 그 문제만 틀린 거예요. 예, 지금 틀리고 있는 문제만.
만약에 제가 정답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틀리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4번 10월에 발생한 개념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10월에 발생한 개념과목별 금액 총개념 원장은 여기저기 막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월계표가 편합니다. 이거. 네. 총개념 원장도 되긴 돼요. 근데 월계표가 더 빠를 거예요. 네. 한번 월계표 가보세요. 월계표에 가가지고 10월부터 10월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지금 전부 비용이잖아요. 판매관리비. 이게 딱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송유생비 84,000원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 24,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우스로 1번 클릭하십니다. 월계표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음에 5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념과목별 장부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렇게 문제를 준 것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재무상태표를 바로 열면 됩니다. 12월로 입력하시고 현금 106500753 맞죠? 보통예금 637184 통호보 맞죠? 단기매매증권 560만 맞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금액 그러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것은 순장부 금액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차감한 금액이다 했으니까 요 금액 순장부 금액이라고 하죠. 틀렸죠? 950만 원은 차감 전 그냥 비품의 잔액이 950인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은 407만 7,613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6번 7월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어디 가서 보면 빠를까요? 월계표. 손익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 7월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월부터 7월이에요. 7월 한 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월계표는 월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월계표에 가야 돼요. 아까 월계표 열어놨는데 여기다가 7월부터 7월 이렇게 판매관리비 여기 있지 않습니까? 1511200이네요. 이걸 답안에 입력하시면 돼요. (7월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도 지금 이 월계표에서 볼 수 있죠. 7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밑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23만원.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첫 8번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면 전기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이다. 여기 비유동 자산이죠? 이것을 답으로 기입하면 되겠네요. 133800000이네요. 여기 133800000 맞죠? 그 다음에
7월 말 유동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능합니다. 7월 말이니까 여기다 7월을 입력하시면 재무상태표는 항상 그 월의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7월을 입력하시면은 거기에 유동부채 밑에 부채에서 유동부채 여기 보인단 말이죠. 268-863-790 요걸 답으로 기입하면 되죠. 다음에 10번 22년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받을 어음 중 어음 상태 구분이 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인가? 받을 어음 현황에 가면 볼 것 같습니다. 받을 어음 현황 가보세요. 자, 8월에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조회 구분을 월별로 해주고 여기는 만기일로 바꾸고 2022년 8월부터 2022년 8월 엔터 할인 할인에 해당하는 거 1,100만 원이네요. 한 건 있죠? 맞습니까? 네, 1,100만 원. 다음에 11번 10월 1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기록하시오. 이거 여러 번 해봤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로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1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누르고요. 전송 성공 매출 조회. 750만 원짜리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승인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10314. 그 다음에 12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로 수취한 매입 계산서 매수는 이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계산서 합계표. 그렇죠?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 가가지고 이교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해야죠. 엔터. 자, 매입 계산서 매수. 자, 매입이 밑에입니다. 매수는 한매. 1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란 1번 란의 세액은 얼마냐.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입니다. (1번의) 세액란 여기 1308000이 답이죠. 130800000. 다음에 14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란의 세액이 얼마냐. 14번 세액 58,000원이네요. 58,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네, 16번 난의 세액은 30만 원이네요. 3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16번 10월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 역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월계표. 월계표를 10월부터 10월로 조회하세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저 밑에 가야 있습니다. 수익은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합계 보시면은 250만 원입니다. 임대료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더해져서 250만 원. 250만 원의 내역은 임대료 220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0. 17번 당기에 발생한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냐?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손익계산서 12월 소모품비 판매관리비에 있어요. 9206-200 예, 9206-2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선수금 잔액 네, 재무상태표 아까 열어놨었죠? 12월로 바꾸시고 선수금이라는 것은 부채죠. 유동부채로 내려가서 선수금 찾으시면 574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무형자산, 네, 그 바로 위에 있죠? 잔액은 이거죠. 무형자산의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500-0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액. 그 다음에 20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자본에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697-653-783 네,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죠? 697-653-783 그래서 이제 앞에 전표를 저하고 똑같이 입력했다면 저와 똑같은 답이 나왔을 거고요. 저하고 좀 다르게 입력이 됐다면 다른 부분이 한두 개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전기분을 가지고 문제를 쭉 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별이식품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회계정보 분석 답안을 입력하시오 이랬네요.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회사 별이식품의 전기분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데 발행한 주식수는 만주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요. 주당 순이익 밑에 나와 있던데 이게 만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주당 손익을 눌러보세요. 여기 만주로 입력돼 있네. 요거예요. 1906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예,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엔터 치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전기니까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주식수를. 그러면 그 주당 이익이 그 밑에 나옵니다. 1906원. 57,122원 4번은 당기 거예요. 당기의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식회사 별이식품의 전기분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을 전기분 거를 클릭하고 이걸 계산기에다 입력해야죠. 139,000,000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거기서 나누기 매출액, 이것이 매출액이죠. 197,500,000이 매출액입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70 나올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70%가 매출 총이익률이다 이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70%면 원가율은 30%라는 얘기죠. 이 회사는 30% 가격으로 사와가지고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판매 관리비만 잘 관리하면은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거기에 적성이 맞고 취미가 맞고 하더라도 돈이 안 되면 사업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을 따질 때 맨 먼저 매출 총 이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예. 지금 시장의 가격이 이게 얼마에 팔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공장에서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매출 총 이익률부터 나쁘면은 그건 이익률이 좋지 않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 매입선, 구매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자기만이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외국의 어떤 생산업체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다든가 국내에서도 어느 생산업자하고 내가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 있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이죠. 매출 총 이익률,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뺀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남는 돈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원어치 팔면 20원은 남는 돈이에요. 그 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요즘 예금금리가 4%, 5%밖에 안 하니까 5%도 안 되죠. 3, 4%잖아요. 근데 거기 한 10배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이니까 영업이익률 20%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7회까지 다 맞춰버렸는데요. 혹시 지금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없으시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다 등록을 했는데 재무제표에서 에러가 나왔어요. 아하. 어떻게 찾아야 돼요? 틀리는 부분.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걸 고치려다가 거기서 시간이 한 3, 4분 지체돼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났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전표가 틀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패스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누르셨죠.
예. 그걸 안 누르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 분계 이 손익계정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는 반드시 눌러야 되고요. 그걸 안 누르면 당연히 죄묘상태표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예. 그거 하고 나면 에러가 안 나야 정상인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찾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를 다 확인해 봐야 돼.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거기에 미처분 이익잉여 2월 이익잉여금하고 거기에 그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에 있는 전기분 데이터하고 다 맞는지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제가 지금은 제가 한번 맞춰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맞는데 집에서 했을 때. 아 지금은 맞았어요? 네. 다시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그때 틀린 경우가 있어야 제가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거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틀렸구나 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건 뒤에서 제가 보기에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